자, 그대로 보자. 한 사람, 그럼 뭐예요? 한 사람? 직위. 직위의 군, 직급. 직급의 군, 직렬. 직렬의 군, 직군. 직렬 세분화, 직류. 동일 보수의 척도, 등급. 직무 등급. 동일 인사 대우의 척도, 그건 직급. 용어도 잠깐만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뭐 정리할 게 471페이지 챕터 2의 임용과 능력 발전 파트도 정리를 하겠어요. 자, 일단은 제일 전에 임용 파트가 나오는데, 를 보시면은 그 이번에 시험의 효용성 검증 기준에서 별표 3개 나왔죠? A급인데 별표 3개나 2개 정도가 맞아요. A에서부터 B급. 특히 이제 타당도 신뢰도라고 하는 효용성의 검증 기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의 개념 정의하는 것들을 출제해서 등장을 좀 해왔습니다. 자, 그럼 임용 파트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임용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뭘까? 공직에서 결원이 발생했다. 그 결원을 보충하는 활동을 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용은 어디로부터 임용이 이루어지냐?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해서 외부, 내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고, 외부를 대표하는 것들 공개 경쟁 채용이 있고 경력 경쟁 채용이 있어요. 내부를 대표하는 것들 2가지가 있죠. 수평과 수직의 형태가 있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인력계획 출제 절대 안 나와. 내가 절대라 했다. 절대 안 나오니까 보지 말라는 내용이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져갈 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473페이지 바로 모집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집부터. 자, 인력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모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 임용의 일반적인 절차를 얘기할 때는 인력계획을 수립합니다. 모집을 합니다. 모집된 인력이 과연 공직이란 이 직장에 근무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시험 본다 그러죠. 그다음에 시험 본 사람들 합격자 바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시보 임용이 이루어지고, 시보를 토대로 통과됐다. 그럼 현직에 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절차예요. 그래서 이제 모집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모집도 출제에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좀 알 게 있어. 자, 모집 나온 거 보자. 공직에 취임을 원하는 유능한 인재를 시험에 응시하도록 유인하는 활동 절차를 모집이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자, 모집의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극적 모집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적극적 모집이 있는데, 자, 소극적 모집을 대표하는 것은 연령을 제한한다, 학력을 제한한다, 주민을 제한한다. 이것은 다 자격 조건이나 외형적 조건을 얘기하네. 연령이나 주민은 여러분들 주민등록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학력, 이건 외형적 조건 아니야. 외형적 객관적인 조건. 그걸 제한을 두는 것을 소극이라고 그러고, 적극을 얘기할 땐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건데, 그래놓고 가치관, 좀 보세요. 가치관, 지식, 기술. 가치관이나 지식이나 기술에 초점을 둔 것, 이게 지금 얘기한 적극적 모집이라고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적성 모집의 필요성이나 방법 쭉 나왔는데 넘어가시고, 맨 밑에 여러분들 모집의 기준 나온 거 봐. 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바로 뭐다? 국적이죠. 자, 우리나라도 당연히 국적에 제한을 도한다. 국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자, 근데 하나 유의할 게, 다음 페이지, 외국인 임용도 국가공무원법에서 일정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2번째 줄, 국가공무원법 제26조 3 나왔는데, 3번째 줄, 외국인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그 다음 나온 거 봐. 국가안보, 보안, 그 다음에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지어놓고, 그러니까 안보나 보안이나 기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임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외국인보다 더 제한을 두는 게 누구냐? 그 밑에 복수 국적자예요. 이중 국적자. 자, 이들은 가로 한번 보자. 국가안보, 보안, 기밀, 여기에다가 그 다음 나온 거 봐.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 지평 분야.
여기에 대해서도 복수 국적자 임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과거에는 임기제, 계약제 공무원에만 한정해서 외국인을 채용했는데 최근은 정무직이라든가 별정직 공무원까지 확대해서 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대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독일의 한센인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독일 대사관에서 일했고 TV에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과 굉장히 여러분 친숙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자체를 정무직으로 임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안 좋게 끝났어. 그 사람이 국내에 와서 국내에 있으면서 독일에도 처도 있고 국내에도 처도 있고 해가지고 좀 여성 편견 문제 갖고 좀 안 좋게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은 이제 정무직이나 별정직까지 확대해서 임용을 하고 있다고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력 나왔고 세 번째 연령, 거주지 성별, 경력 나왔는데 지금 얘기한 모집의 일반적 기준에 보면은 자 물어보자. 신체 조건 들어가 안 들어가? 신체 조건 안 들어가. 신체 조건 안 들어간다고. 그죠? 신체 조건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을 얘기할 때는 거기 경력 경쟁 채용, 이걸 과거에 특별 채용이라 그랬죠. 경력직 뽑는 거 있잖아. 민간 기업에서 경력직 뽑아 안 뽑아? 뽑죠. 그런 걸 얘기하는. 정부도 마찬가지로 경력직을 채용하는데 당연히 경력직 채용할 때는 경력을 중요시해야 하네. 하겠지. 당연한 표현이죠. 자, 여러분들 모집 끝났어요. 그 다음 할 게 바로 뭐야? 이제 시험이에요. 출제는 여기에 집중된다. 이 시험에 출제가 집중이 돼. 자, 시험에 의 나온 거 보자. 공직의 응시자 중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는 기준에서 시험 그러는데 쉽게 이제 모집된 인력이 과연 공직이라고 하는 조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세 번째 줄 나온 거 봐. 모집된 인력의 집단 내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시험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시험은 효용성이라는 게 있는데 옆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봐봐. 자, 효용성은 뭐냐? 응시자의 잠재 현재적 능력을 판단하는 것, 이게 효용성. 잘 판단했으면 효용성 구현된 거지. 그럼 효용성이 구현됐는지 여부 검증하는 기준이 있는데 타당도 나왔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477페이지 신뢰도가 나왔고 하단에 객관도, 난이도, 실용도에서 5가지 형태의 기준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맨 앞에 타당도부터 내용을 보겠는데, 자, 타당도 나온 거 보자. 타당도는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목적상의 일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자. 시험 보는 이유는 왜 시험 봐? 근무 잘하는 사람 복귀해서 시험 보는 게 안 보는 게? 근무 잘하는 사람 복귀해서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타당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근무 잘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근무 성적이라는 게 있어 없어? 채용 당시 시험 성적하고 근무 성적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세 번째 줄 채용 시험 성적과 채용 후의 근무 성적을 비교하면은 지금 얘기한 타당도를 알아볼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 성적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채용 후에 근무 성적이 안 좋을 경우에는 시험에 타당도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 이게 바로 타당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타당도의 형태는 다시 세 가지 형으로 나눠지는데, 자, 그 하나가 기준 타당도가 나왔고, 그 다음 페이지 내용 타당도, 세 번째 구성 타당도,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자, 기준 타당도 자체를 얘기할 때는 나온 거 보자. 우리가 타당도의 가장 일반적 개념이 바로 기준 타당도야. 봐봐요, 여러분들. 미래의 직무수행 능력의 예측이란 말이 나왔나? 나오죠. 여러분들 시험 봤다. 그럼 채용 후에 근무 성적은 미래야, 미래가 아니야? 시험 보는 것을 현재로 볼 때 채용 후에 근무 성적은 미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타당도 개념 얘기한 거 있지. 이게 바로 기준 타당도야. 그래서 기준 타당도는 여러분들 네 번째 줄 이렇게 나오죠. 측정 도구와 측정 목적 간의 상관관계 일치성이란 말이 나오죠. 측정 도구는 바로 뭐야? 시험 성적을 얘기하는 거고, 측정 목적은 근무 잘하는 걸 얘기하죠. 근무 성적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타당도의 개념과 똑같이. 그래서 그 밑에 끝에 시험 성적과 업무 실적, 이 업무 실적이 근무 성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비교해서 알아보는 거 지금 얘기한 기준 타당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타당도의 개념은 기준 타당도, 미래의 직무 수행 능력을 알아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자, 상단에 이 기준 타당도도 검증 방법을 대표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측적 타당도가 있고 또 하나 동시가 있어요. 자, 예측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자. 응시자가 시험 봤어. 자, 채용 후에 여러분들 재직자가 됐어. 그럼 이 사람의 응시자의 시험 성적하고 채용 후에 재직자가 됐을 때 근무 성적, 이걸 비교하는 거야. 이게 지금 얘기한 예측적 아니면 예언적 타당도예요. 그림의 오른쪽에 나와. 이게 예측 예언이야,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타당도, 기준 타당도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동시는 약간 틀려. 이거 보자. 동시는 현재 재직자한테 이 사람한테 입안된 시험을 치르게 해. 현재 재직자한테 이거 보자. 이게 재직자라고 그러죠. 입안된 시험을 치르게 해. 그럼 시험 성적하고 이 사람이 현재 근무 성적이 있어 없어? 있죠. 이걸 비교하는 거야. 이게 동시야. 거기 여러분들 옆에 그림 나와봐. 재직자 시험 성적 근무 성적 비교 동시. 이 9급 문제에 나온 게 동시가 시험지에 나왔었어. 9급에 나왔던 게. 그러니까 뭐 예측이나 동시 또 한 번 나올지 또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 타당도가 나왔는데, 자, 내용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보자. 특정한 시기에 의무와 책임에 직결된 구성 요소들을 시험의 내용에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했냐, 그 표현 여러분들. 다시 말해 직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능력 요소,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정확하게 측정했냐. 여러분들 여기 보자. 자, A란 직무를 수행해야 돼. 그래서 이 A란 직무를 수행을 하는데 A란 직무를 분석해 봤어. 그러니까 이 A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은 타자 능력이 필요해. 컴퓨터 활용 능력, 커말이 필요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험의 내용에 잘 정확하게 반영했다. 그럼 뭐가 구현된 거야? 내용 타당도가 구현된 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인 능력 요소,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사람이 타자도 치고 뭐 편지도 보내야 되고 뭐 DM도 발송해야 하고, 그걸 일단 여러분들 타자 능력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엑셀도 달아야 되고 그런 게 쭉 나오죠. PPT를 작성 잘해야 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걸 시험 문제 내용에 잘 반영했다. 그럼 뭐가 구현된 거야? 내용 타당도가 구현된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잘 보자. 타자 능력, 커말 능력 자체를 시험 문제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객관식이 좋아, 실기가 좋아. 일반적인 실기 시험들은 대부분 지금 얘기한 내용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기를 많이 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타당도.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줄 끝에 직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능력 요소, 지식, 기술을 정확하게 측정하냐. 자, 그럼 이 뒤에 능력은 미술 경험에 의한 포착, 경험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타자 수를 뽑으려고 그래. 경험이 타자를 잘 치는 사람을 뽑아야 안 뽑아야 돼? 뽑아야 되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직무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돼, 안 돼야 돼? 직무 분석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 화살표 놓고 실기 시험은 내용 타당도와 관련된 적으로 보세요. 실기 시험. 자, 그러면 이제 구성 타당도가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 사회 과학마다 다 틀려. 행정학, 정치학, 교육학 이런 데서 묘사하는 것들이 약간씩의 개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총합해서 얘기해요. 총합해서. 자, 구성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자, 맨 위에 기억나는 거 보자.
자, 시험이 직무수행의 성공에 관련돼 있다고. 자, 그 다음 이론적으로 추정된, 그 다음에 추상적인 능력 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조작화하여 해놓고 구성하여 이거로 개념화하여 가로 닫고 측정할 수 있냐. 조작화하여 구성하여 개념화에 측정할 수 있냐. 이거로 구성타당도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세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그래. 그럼 여기선 좋은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성을 띠잖아. 그럼 이 좋은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여러분들 이 개념, 이 요소 자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것을 개념화하여 측정했냐? 이 지금 얘기한 구성타당도가 구현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이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개념화하여 구성하여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노인의 고통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려고 그래. 그럼 고통이라는 개념 자체는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노인의 고통 자체를 노인의 고통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조작화 구성하여 노인의 고통의 개념을 얘기했다. 그럼 구성타당도가 구현된 거예요. 그럼 노인의 고통을 얘기할 때는 대표되는 게 빈고, 병고, 고독고, 무의고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고통을 네 가지 형태로 정확하게 구성해서 이와 관련돼서 문제를 냈다. 그럼 뭐가 구현된 거야? 구성타당도가 구현된 거예요. 요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걸 개념타당도라고도 얘기해요. 뭐라 한다? 개념타당도. 구성타당도를 개념타당도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추상적, 이론적으로 추정된 추상적인 요소, 능력 요소 자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작화하여 개념화하여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했냐? 아니면 정의했냐? 이 바로 구성타당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키워드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구성된 추상적인 능력 요소예요. 뭐? 추상적인 능력 요소. 근데 이런 추상적인 능력 요소는 경험적인 포착이 어려운 능력 요소야. 경험적인 포착이 어려운 능력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파악한 내용 타당도는 능력 요소나 그런 것들이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능력 요소고, 이건 도저히 인간의 경험을 갖고 어느 좀 포착하기 어려운 능력 요소를 얘기하는 거야. 경험을 갖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능력 요소. 이게 지금 얘기한 구성타당도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태국권 자체와 관련돼서 제자들한테 태국권을 가르치려고 그래. 근데 태국권 자체는 굉장히 성격이 추상성을 띄어 안 띄어? 띄죠? 그럼 이것을 어떤 사물에 잘 비유해서 잘 조작해서 제자한테 전수하는 사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부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그걸 잘 여러분들 사물에 비유하여 조작하여 여러분들 태국권 자체를 제자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성타당도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뭐 태국권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연못에 있는 잉어에 비유하여 잉어떼 자체가 뭐 무리를 지어서 헤엄을 유용하듯 태국에서 얘기하는 손동작은 잉어의 모습을 유용해서 하라 뭐 그런 게 무협지에 나와 너. 그런 식으로 잘 그걸 조작해서 개념화했다 할 때는 뭐가 구현된 거야? 구성타당도가 구현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성과 내용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성은 그냥 이론적으로 추정된 추상적인 능력 요소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여러분들. 그게 좀 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답은 나온 거 봐. 구성타당도를 추상적인 능력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기도 한다. 그래서 추상적인 능력 요소, 좋은 아빠에서 좋은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능력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해석하고 있는지를 문제화시킨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석 타당도라고도 한다. 됐습니까? 노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추상적 능력 요소를 구체적으로 잘 조작화하여 구성하여 노인의 고통 자체를 정확하게 개념화하는 문제를 냈다. 그럼 뭐가 구현된 게?
구성타당도가 구현된 거다. 조언 앞에서 조언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요소 자체를 보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조작하여 문제에 반영했다. 그리고 또 구성타당도가 구현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언 앞에는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문제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좋은 아빠를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래, 아동들한테. 그럼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야 안 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설문을 돌렸다 할 때는 이 설문은 구성타당도가 구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성타당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그렇게 내용 정의. 그래서 타당도에 관한 성격들 세 가지 형태 나눠서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워낙 구성 타당도는 판별 타당도, 수렴 타당도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 정도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신뢰도를 얘기할 때는 측정선에서 일관성이나 일치성을 신뢰도라고 얘기하죠. 이건 동일한 사람에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동일한 시험을 보아도 그 성적의 오차가 적을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뢰도는 제 시험법 갖고 많이 알아봐. 중간고사 시험 봤다 성적이 40명 가운데 40명이 A 플러스가 나왔어. 이상하다 해요. 일주일 있다가 바로 여러분들 시험 또 한 번 봤어. 근데 40명 가운데 40명이 A나 A 플러스가 나왔을 때는 중간고사 시험 성적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 40명 가운데 30명이 F가 나왔어. 그럼 중간고사 시험 성적 신뢰도는 어떻게? 낮다고 봐야 되겠지. 이게 신뢰도예요, 여러분들. 거기 뭐 재시험법, 복수 양식법. 복수 양식법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시험 문제를 두 가지 형태로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A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뭐 주관식으로, B형은 객관식으로 내보는 것. 그 양식을 두 가지를 토대로 두 성적 자체가 다 일관성을 띄었다, 일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여간에 그 시험은 신뢰도가 높다고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겠죠. 저는 신뢰도에서 이제 C번에 타당도와의 관계가 나오는데, 자, 하단 박스 봐봐. 타당도는 뭐 곱하기 뭐로 돼 있어요? 신뢰도 곱하기. 자, 거기 곱하기예요. 곱하기 여러분들. 접합 개념이야, 이적 개념이야? 접합 개념이죠. AND야 AND. 동시에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타당도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신뢰도도 무조건 있어야 되고 정확도도 무조건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이 말은 신뢰도만 있다고 해서 타당도 있다 없다? 없다고 봐야지. 왜? 정확도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 표현이고, 그 밑에 그림 자체가 나왔는데, 자, 맨 앞 그리는 사격장에서 총을 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좀 그림이 작아서 그런데 10발의 몽당 4개 왔어. 요거 일관성이 있어 없어? 일관성이 신뢰도야. 이 사격은 신뢰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10발이 모두 다 여기 맞았어. 이건 지금 얘기한 일관성도 있고 정확도도 있어 없어? 있죠. 이건 신뢰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림 세 번째 나온 거 있죠. 그 신뢰도가 있는 거고, 중간에 있는 것은 둘 다 없는 거죠. 일관성도 없고 정확도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럼 니들 사격장에서 총을 쐈을 때, 이게 있고, 또 하나, 이게 있어. 점수로 따지면 빵점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빵점이지, 없으니까. 이거는 10점도 거의 맞아서 맞았어. 그럼 이놈하고 이놈 가운데 누가 사격을 잘해? A야, B야? A가 잘하는 게 A가, B가 잘하는 게 아니야. 이건 0점 조정을 한다, 그래. 가늠쇠 자체로 여러분들 우하향, 좌향 하면 여러분들 이게 충분히 이 정중앙으로 오기 때문에 사격부에서 애들을 뽑을 때는 먼저 총을 쏘게 해.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애들 보면 아주 실력이 뛰어난 애가 나중에 돼. 이거보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지금 얘기한 게 바로 신뢰도입니다.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입니다. 객관도를 얘기할 때는 최첨자의 주관적인 편견, 시업 외적 요인에 의하여 차이를 나타나지 않는 정도. 객관식과 주관식 가운데 뭐가 객관도가 뛰어나? 객관식이 뛰어나겠죠,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난이도를 얘기할 때는 시험이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난이도라고 얘기하는데,
자,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성적 분포의 결과가 이렇게 종형의 모양. 0점, 100점이 있다. 그럼 중간 점수 때 이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을 때 우리는 난이도가 적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거나 너무 어렵게 나오면은 수험생의 능력 차이 식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난이도는 그래서 능력 차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적정성을 띄어야 한다. 이러한 그림을 벨 세이프도 종형의 모양, 총처럼 돼 있잖아. 할 때 난이도가 적정하다라고 언급을 하죠. 자, 마지막 실용도를 얘기할 때는 비용은 저렴했냐, 실시나 채점은 용이했냐, 이용가치 높았냐, 이걸 실용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다수의 시험관이 존재하고 실시기간이 길면 비용이 과다하냐, 실용도가 낮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반면에 시험 성적 결과의 발표가 빠르면 빠를수록 당연히 채점은 용이한 거죠. 그러니까 실용도가 높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시험의 효용성의 검증 기준 5가지 형태 쭉 파악해봤고, 자, 시험의 분류, 형식에 의한 분리가 있고 하단에 목적에 의한 분류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뭐 출제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나온 적은 없고 대신 면접 시험, 거기 서류 필기 실기 면접, 여러분들 그 실기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 봐 안 봐? 면접 보는데 한 번 이게 4년 됐나? 면접 평가 요소를 묻는 게 시험점은 나서서 그래서 맨 밑에 하단에 면접 평가 요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5가지가 쭉 나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적 자세, 전문 지식과 긍정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정,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쭉 나서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그 상중하로 채점하는데 요 가운데 3명 가운데 2명이 10점 이상 평가했다. 자, 하여간에 이 3명 가운데 2명이 어느 한 평정 요소에 대해서 하루 평가하잖아. 그럼 무조건 이 사람은 떨어져. 불합격이야. 그리고 일단은 10점이 넘어야 돼, 여러분들. 10점이 넘어야지 평균이 합격이 돼. 근데 면접에서 많이 떨어져, 안 떨어져? 요새는 면접을 이게 필기에서 많이 뽑아, 요새. 자꾸 이런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대1 정도 됐어요, 이번에. 100명을 뽑는데 200명 정도 뽑아서. 그리고 그 지금 지방직 같은 경우도 1.3대1, 4대1, 5대1. 지금 여러분들 지방직이라든가 국가직 같은 경우에 1.5까지 뽑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150명을 뽑히고 50명을 면접에서 잘라.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여러분들. 네. 학원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면접 특강 그런 거 학원에서 하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그때 강의 들어서 여기 원장님이 하셔. 면접 듣고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면접에서는 뭘 보는 게야? 쌍판대기 보는 거 아니야. 쌍판대기. 선생님이 요 지방직 면접을 두고 들어가서 최근에 그런데 야, 난 놀라게 여러분 면접 하나 공무원 지금 동료이잖아. 그럼 여기 여성들이 좀 있잖아. 여성들과 똑같아. 그래서 물어봤지 무슨 학원 다니냐? 뭐 의학전에 있는 무슨 면접 학원 다니냐? 그러니까 똑같이 배우는 거야. 이거 똑같은 회의수 정도 대화하니까 네 입장에서는 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여러분들. 오히려 그렇지 않고 지원 동기 자체를 좀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 친구 그러더라고. 저 위원님 하면서 저는 솔직히 민간 기업 들어갈 때 몇 번씩 낙방을 했고 공정한 룰로서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공정을 생각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14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고 지금 만족합니다. 너무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생활의 안정성을 띄워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공무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너 국관리에 봉사한다 그런 것은 국관리에 봉사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게 안 게야. 그러니까 걔는 그래서 정신자세 내가 15점 상해에서 지금 3점 줬어. 이제. 내가 3점 주니까 옆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할 때 그런 것이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특수성 갖고 발휘하는 게 나왔나. 거기 이제 전문적 지식이 나왔나. 나오지. 그럼 여러분들 보통 외부 교수, 일반 행정학, 행정학과 교수가 와. 그 행정학과 교수가 면접할 때는 여러분들 행정학 문제를 물어봐요. 행정학 물어보고. 근데 행정학 물어보는데 행정학 공부를 해도 다 대답을 해. 기본적으로 물어보니까.
근데 행정 안 하는데 알아보래요.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막 그러더라고. 그럼 자네 시험 무슨 나올 거냐니까 사회 했습니다. 뭐 수학했습니다. 아니 사회나 수학은 지금 행정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맞지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 하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 알아서 내가 나가야지. 하고 줬지. 그래 떨어졌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이 다음에니까 요거 좀 행정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게 안 좋은 게야. 좋은 거죠. 나중에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자, 그 면접 평가에서에 보면은 거기 용모 단정 들어가 안 들어가? 용모 단정 안 들어가게 빠졌어요. 그 일본의 예의, 품행, 성실성 나왔지. 여러분들 용모 단정은 안 들어가잖아. 용모 단정은 이건 차별이야, 차별 아니야.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옥공자 얘네들은 공무원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만 되는 거 아니야. 장동건 이래들만. 그래서 이 용모 단정을 아예 빼버렸어요, 여러분들. 빼버렸어요. 자, 그렇게 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첨삭 지도에 임명의 절차에서 4단계 형태가 좀 나왔어요. 첫 번째, 채용 후보자 명부. 이걸 합격자 명부라 그러죠. 여기에 등재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추천을 하는데, 추천은 여러분들 2명 필요하다 그러면 2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현장군 동수 추천제 그 하나만 밑줄 지정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일을 그대로 추천해 준다고 보는 거예요. 시험 실시 기관회장, 인사혁신 처장이 각 부 장관한테 필요한 인원수만큼 추천해 준다고. 그럼 세 번째 시보 별표. 자, 시보 자체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정규 공무원이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정규 공무원이 아닌 시보를 두는 이유는 아무리 시험 성적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맡겨봄으로써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죠. 이걸 알기 위한 거야.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중간에 즉 시보는 동그라미 응시자의 공직 적격성을 파악하는 최종적 검증 방법 시보 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또 하나 시보 임용 기간 중에는 정규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분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들. 신분 보장에 임의성을 띈다고. 그래서 여기 6번째 줄 끝에 시보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과 같은 신분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해임하더라도 소청 등의 구제사안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이번엔 내부 임용 나왔는데 자, 내부를 대표하는 수직과 수평 두 가지가 수직은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승진과 강임이 있어요. 승진 뒤에서 보고 강임은 예를 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강임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거기다 강임이지 강등 아니야. 강등은 다른 거야. 강등은 여러분들 강등은 공무원 징계제도에 들어가. 강등은. 강임은 징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강임 나온 거 봐요, 여러분들. 하위 직급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임용권자가 직자나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 강등되어 가원이 되었다. 자, 그래서 본인의 동의, 공무원, 소속 공무원을 감임할 수 있게 나왔나.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강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강등은 여러분들 그냥 동의와 무관하게 그냥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등은 틀려요, 여러분들. 거기 혼돈을 많이 하는 게, 예산의 감소, 직위가 폐지되거나 강등되어 이런 말이 나와. 이제 강등은 여러분들 사람의 계급이 강등이 된 게 아니라 조직의 인원수가 강등되는 걸 얘기해. 조직의 인원수가 만약에 여러분들 과장 2명이다, 과장 1명으로 만드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조직의 직위의 강등이야. 알았습니까? 사람의 강등이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강등 지어버리고 그냥 감소라고 바꿔. 감소되어. 괜찮겠다. 그러면 감소되어 과원이 된 경우 과장 2개 자리가 하나가 됐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 한 사람 자체를 얘기할 땐 당연히 여러분들 과장이 아닌 자리를 가야 할 거 아니야. 이럴 땐 이런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과장 보직이 4급인데 뭐 4급 자체가 더 이상 여러분 존재할 필요가 없고 존재하면 안 돼. 그럼 이 사람한테 당신 잠깐 5급 내려가 있다가 다시 자리 생기면 4급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본인이 싫어요 그러면 지금 강의를 못 시켜.
실효의 그럼 뭐냐면은 일정 기간 동안 대기 명령 상태로 있어. 그 사람이. 대기 명령 상태가 3개월이야. 그러니까 3개월 내에 보호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그때는 또 마시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말은 여러분들 본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지만은 거의 여러분들 반강제성을 띈 게 안 띈 게야. 띈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 이건 징계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징계는 강등이 이제 나중에 배워. 수평적인 내부명 배치 전환. 다음 페이지 겸임 직무대행이 있는데, 자, 배치 전환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 전보는 동일 직렬 내에서의 보직 변경이야. 행정 직렬 내에서 여러분들 보직 변경되는 거. 전직은 직렬 간의 수평적 이동이야. 행정 직렬에서 세무 직렬로 이동되는 거야. 아까 시험 본다고 이 계산했어요. 전직 시험 봐야 합니다. 전입은 인사 관리를 달리하는 기관. 국가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으로, 국회 공무원이 행정부 공무원으로 이것도 전입 시험을 봐야 합니다. 자, 파견 근무는 공무원이 소속을 바꾸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타 기관으로 이동하여 근무케 하는 것을 파견 근무라고 언급을 하죠, 여러분들. 개념만 이해해 두세요. 출제가 안 나왔습니다. 자, 겸임은 아까 총무과장하고 민방위과장 하는 게 겸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겸임하고 혼동을 많이 하는 게 겸직은 공무원들 안 돼. 겸직 금지야. 겸직은 국가기관 외 직위를 동시에 부여받는 걸 얘기해. 국가기관 외 직위. 그러니까 공무원 하면서 민간기업체 직원으로 함께 근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겸직 근무예요, 여러분들. 공무원 하면서 슈퍼맨 하면 돼, 안 돼? 슈퍼마켓 주인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아재 개그예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이런 이제 겸직 금지야, 겸직 금지. 자, 직무 대행은 공무원 직급의 변동 없이 6급이 5급의 직급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들, 그걸 직무 대행이라고 언급을 하죠. 자, 봤으면 이제 전직과 정보의 용도가 나오는데, 자, 적극적 용도가 나왔고 또 하나 소극 나왔죠. 자, 적극은 바람직한 용도를 얘기하는 게야. 1, 2, 3, 4 네 가지 조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전직이나 전보를 통해 새로운 업무를 만든 거 아니야. 그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능력이 개발되고 교육훈련 방법으로 활용된다. 2번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A 부처에서 B 부처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할고지를 답할 수 있죠. 부처 할고지. 내 부처만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거 그거 안 하지. 왜? 내가 다른 부처로도 갈 수 있다 보니까 그 할고지 답합니다. 자, 이번에 소극적 용도를 가려놓고 오용, 잘못 오염되다 할 때 오용. 자, 제일 먼저 징계수단. 자, 우리가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죠. 나쁜 자리 한직으로 전직과 전보시키는 것, 징계. 2번의 별표, 부정부패의 방지는 물은 한 곳에 고이 쓰면 썩어 안 썩어? 썩으니까 넌 썩을 놈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일 맡겨야 돼. 그럼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여러분들 신뢰야 불신이야? 불신. 그래서 좋지 않은 용도야. 2번 별표에도. 그래서 부정부패의 방지를 5용으로 보는구나. 사임의 강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나온 게 개인적 특혜. 좋은 자리로 이동하면 개인적 특혜죠, 여러분들. 자, 경찰 있죠? 과거에 교통경찰 사이카 타는 사람들 한 20년 전 얘기야. 사이카를 여러분들 1년간 타잖아. 그럼 어떡하냐면 반포 아파트 하나 샀어요. 서울에.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사이카 딱지 그런 거 20년 전에 진짜 그랬더니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게 이제 개인적 특혜 제공이죠. 좋은 자리. 그 다음에 개인 소액의 부직. 그러니까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을 몽땅 내 밑으로 다 전직 전부 딱 직결시키는 거야. 그럼 이 조직은 국가를 위한 조직이야? 나 개인을 위한 사조직이야?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사단 자체를 만들어. 그럼 이태의 조직은 일단 전체 국가를 위한 검찰 조직이 되는 게 윤석열 개인의 사조직이야. 사조직이지. 이건 뭐 윤석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검찰총장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조직을 나를 충성한 애들 중심으로 다 여러분들 밀집을 시켜 안 시켜? 시키겠죠,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개인 세력의 부직의 수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전직과 정보의 일반적 용도까지 학습을 했고,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갖고 또 이제 시험을 또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배운 내용도 쭉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